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예, 어저께 부정선거 토론회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동시 접속 시청자 수가 32만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전체 총 시청자 수가 500만을 육박했습니다. 이 정도 단일 토론회에서 이 정도 시청자 수와 동시 접촉자 수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대선 토론, 대선 주자급 토론 이상의 흥행을 거뒀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부정선거 토론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토론이 먼저 성사된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준석이 판을 깔았죠. 뭐 자기는 토론에서는 아주 자신 있다. 얼마든지 대들어라 하면서 1대 100이든 1대 10이든 얼마든지 대들고 도전하면 받아주겠다. 뭐 자신만만한, 어찌 보면 교만한 원숭이와 같이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죠. 이에 대해서 전한길 대표가 좋다, 토론하자, 얼마든지 나도 증거 있다 라고 토론에 임하면서 사실상 1대 4 토론으로 규율을 정했죠.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 이준석이 나섰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이영돈 PD, 김미영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토론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TV조선에서 토론회를 마련하려고 하다가 TV조선이 이 부정선거 각종 음모론 같은 걸러지지 않은 정보와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방송윤리위원회 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못했죠. 사실상 미스터 트롯처럼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버린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걸 다시 펜앤마이크가 마련을 했는데 요번에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조선일보가 어지간히 배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 토론을 하면서 그 자신만만했던 이준석은 좀 토론이 여러 가지 진전이 되면서 이준석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닫게 만드는 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은 뭐 한마디로 대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 보면 먼저 박주현 변호사가 관내 사전 투표가 이 인원이 투표인 명부보다 더 많았다. 이런 경우, 파주시 예를 들면서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준석은 자기가 사는 지역구 얘기를 하면서 동탄 1동과 3동, 거기에서 1동 사람이 3동 가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다. 그 투표인 명부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주현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것이 듯이 아니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에서 투표인 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어디서 발생한 줄 아냐 그랬는데 어디냐고 그러니까 바로 DMZ 아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어떻게 투표인 명부보다 투표자 수가 많을 수가 있냐.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두 번째는 전한길 대표가 제시한 증거인데요. 전한길 대표가 이 지난번 대선 투표의 득표를 비교하는 빨간 표시와 파란 표시를 가지고 전국 선거구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본투표와 사전투표 선거 그리고 한마디로 재국민 선거 이렇게 나눴는데 뭐 본투표 사전투표 이 비율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재국민에서 나타났습니다. 재국민 투표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가 이겼던 곳은 영천 지역 한 곳의 선거구 외에는 전국에서 똑같이 다 파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겼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걸 전한길 대표가 예시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재국민들도 대체로 이렇게 국내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국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곳들도 많고 뭐 이재명이 이긴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과 비슷한 비율로 다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외만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만 가면 다 빨갱이가 돼갖고 다 이재명만 찍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다는 얘기가 어떻게 일단 비행기만 타면 아니면 배만 타면 빨갱이가 되는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또 그거에서도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나타날 수가 도저히 없는 거거든요. 뭐 일부러 저기만 뭐 이재명 지지자들만 찍게끔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준석도 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이영돈 PD가 제시한 거는 이 영상인데요. 한 사람이 4번을 이렇게 20분 간격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경우가 어딨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20분마다 이 사람이 똑같이 와서 이렇게 찍지 않느냐 이렇게 영상을 보여줘도 그러냐 사진을 보여줘도 이거 언론에도 난 거다 하고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강남 어디에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예는 뭐냐면 계속해서 전자개표기에서는 전자개표는 야당 지지하는 야당을 표시한 투표자 수가 계속 게시가 되는데 이게 저기에서는 수치로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확인이 되는데 야당 투표자 수가 확인이 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당 저기는 업데이트 득표수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또 보여줬고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약간 이쪽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김미영 대표가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처럼 비밀 프로젝트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쭉 진행돼서 지금은 완성 단계로 이렇게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 팔로우 더 파티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함부로 제기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오개티들 때문에 자꾸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준석이 공격하는 역으로다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준석은 그러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다,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준석의 어거지도 드러나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지금 조지아주 선거 거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증거들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음모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준석의 발언들이 미국 쪽에서 흘러다니면서 미국에서도 유명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준석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교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준석은 그렇게 부정선거 판을 깔아서 부정선거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이슈, 궁금증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 공도 있고 또 본인은 완전히 패배를 하면서 완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뭐 부고장 외에는 이름 나는 게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까지 이름을 놨으니까 이준석도 손해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국민들은 실시간 동시 접촉자 수로 32만 그리고 전체 총 시청자 수가 500만 이렇게 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으로다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 문제는 국민들한테는 지대한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소중한 한 표, 나의 주권이 도둑질 당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거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편리하다, 효율적이다
라는 거 갖고 아예 뭐 일단 해버리고 말지 뭐 사전투표 기간 많으면 좋지 뭐 하고서 그렇게 효율과 편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장 투명한 거 그리고 신뢰성 있는 거 신뢰 있는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대만에서도 그런 전자개표기 사용을 갖다가 위헌으로 판결을 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현장 투개표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현장 투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개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현장 투개표를 법으로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의혹이 이렇게 많고 궁금증이 많은 이만큼 서서히 정치권에서도 자꾸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한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이를 신뢰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공정한 선거 시스템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자꾸 토론하고 공청회를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 나가고 투명성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이틀막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10년형 징역형을 때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예 사전 날인 선관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사전투표 때 뽑고 여기서 날인하지 않습니까? 서명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없애고 아예 날인된 인쇄용지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부정선거를 아예 대놓고 저지르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만큼 이거를 방지해 나가고 정말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신뢰성 국민적인 신뢰하에서 선거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기본 바탕서부터 기본부터 제대로 선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이제 다 함께 노력할 때가 아닌가. 국민들의 의혹과 궁금증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국민들은 부정선거 라는 의혹과 궁금증이 계속 압력밥솥에서 끌어넘치듯이 압력밥솥이 계속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누르고 계속 억압하다 보면 이것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레거시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국민적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여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